자,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파트를 짓고 재개발해서 더 높게 또 더 높게 나중엔 저 아파트 과연 어떻게 될까? 또 하나 의문이 드는 점 중에 하나는 자산 가치는 계속 우상향할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땅값, 건물값, 물건값 등등 최소한 현 세대를 사는 분들은 전부 오르는 것만 경험해 왔으니까요.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대우증권 사장이셨던 홍성국 박사가 쓰신 수축사회라는 책입니다. 앞에 두 번째 의문에 대한 고찰을 담은 책입니다. 이 책에서 예상하는 앞으로의 수축 사회는 이렇습니다. 과거 같은 고도 성장, 압축 성장이 아니라 경제 성장률이 점점 떨어지고 쪼그라든 먹거리를 두고 경쟁해야 하는 세상입니다. 시장이 작아지니까 간혹 공급은 넘치겠죠. 수축사회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것은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인구 감소를 포함해서 또 다른 원인 중에 하나는 많은 나라들에 해당하는 정부, 기업, 가계부채 등이 너무 크다는 점입니다. 도박판에 게이머가 늘어나면 칩도 많이 필요해지죠. 반대로 손님이 없으면 칩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예전보다 줄었는데 남은 사람들을 보니까 담보 잡혀서 게임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런 상황입니다. 이 인구가 당장 현실적으로 문제인 점은 지금 20대에서 한 40대까지는 나중에 국민연금이나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인구가 계속 늘어져야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건데 잘은 모르지만 다음 세대들한테 세금을 엄청 걷든지 아니면 우리가 국민연금을 제대로 못 받든지 하겠죠. 이런 게 수축사회에서 직접적으로 와닿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수축사회의 특징은 크게 5가지로 정리하는데 첫 번째, 원칙이 없어진다. 이기주의. 두 번째, 모두가 전투 중이다. 세 번째, 눈앞의 미래만 바라본다. 멀리를 못 내다본다는 거고, 네 번째, 팽창 사회를 찾아 집중화한다. 다섯 번째, 정신적인 피로도가 커진다 등입니다. 자, 쉽게 비유하자면 먹고 살만하면 여유가 생기고 먹을 게 적어지면 좀 각박해지잖아요. 돈 풀어서 경기 부양 또 한 번 더 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부채가 국가 부채 포함해서 전반적인 부채가 대부분의 국가가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채가 임계점까지 가면 경기 부양책을 써도 효과가 잘 안 나타납니다. 마치 약을 너무 남용해서 내성이 생기면 약발이 안 받는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잘 해야 되는데 미국의 경우도 패권이 점차 약해지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같은 경우도 전에는 주먹만 들어도 중국이 쫄아줘야 되는데 현재는 그게 아니죠. 중국도 중국대로 부채와 또 그림자 경제 상존하는 막대한 부채가 터질 경우에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중국은 주로 홍콩을 통해서 달러를 조달하는데 홍콩 환율이 미국 환율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거기에 준하게 홍콩도 금리를 올리고 중국 부채 문제가 터질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직간접적으로 무조건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 책의 견지에서는 우리나라도 2008년부터 수축 사회를 향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양극화가 심해진다. 흔히 말하는 계급의 고착화가 나타나고 계층 이동을 위한 사다리가 점점 없어진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왜 청소하는 엄마 밑에서 아들이 공부 잘해서 서울법대 가고 판검사 되면 집안 일으키고 그런 경우 많았잖아요. 또 가난하게 평생 농사 짓다가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땅 부자 되고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 많았는데 축소 사회가 진행될수록 수축 사회가 진행될수록 그런 게 점점 힘들어집니다. 책에서는 촛불 집회도 표면적으로는 이제 정권 실정에 대한 대항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사회 양극화에 대한 집단적 저항이라고 판단합니다. 단 양극화는 계층 간의 양극화이지 세대 간의 대립 구도로 보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대립 구도는 정치권에서 딱 이용해 먹기 좋은 구도라고 하네요. 기억나시겠지만 촛불 집회의 시발점이 된 사건은 정유라가 돈으로 대학 가고 국가대표 되고 돈도 실력이야 하면서 남긴 글이 알려지면서부터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졸업하고 취직도 안 되는데 한쪽에서는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그냥 조용히 살면 될 거, 딴 사람 가슴에 불을 지펴버린 거죠. 이러면 이제 취직이 잘 안 되는 자식을 둔 평범한 부모들도 열을 받습니다. 계층의 양극화죠.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하는데 반대로 팍팍하면 다들 싸움 나는 건 당연지사입니다. 예전에 제가 살던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인데 지하 주차장 바닥에 이제 페인트 칠을 이제 새로 한다고 차를 며칠 지하 주차장에 대지 마세요 하니까 주차가 완전 엉망이 돼버렸어요. 주민들끼리 막 멱살 잡고 싸우고 실제로 제가 퇴근하다가 싸움 말린 적도 있습니다. 다른 예로 도로 공사하면 폭이 좁아지고 차가 막히면 또 싸움이 잘 나거든요. 수축 사회란 게 이런 겁니다. 경제가 수축하거나 물리적으로 공간이 좁아지면 경쟁도 심화되고 싸움도 나고 여유가 없어지죠. 그럼 예전처럼 성장하고 그러지 않으면 어떡하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책에서 몇 가지 대응책을 제시하는데 뭐 창의적이어라, 미래를 바라보라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파이가 커지는 쪽을 주시하라라는 제언이 그나마 좀 구체적인 편입니다. 실제 일본에서도 대도시 주변 중소도시는 빈집도 많고 집값도 많이 빠지는데 대도시나 중심가는 집값이 아직 비싸거나 오르는 곳도 많습니다. 투자로서 집은 사게 되면 가용 자금 안에서 가급적 대도시 안에서 또 뭐 입지도 좋고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수축 사회라는 배경에서는 나은 선택이 될 겁니다. 물론 좀 더 비싸죠. 그런 데가. 주식 투자 관점에서는 4차 산업이나 뭐 5G 뭐 이런 쪽으로 파이가 커지는 쪽으로 봐야 한다고 합니다. 뭐 구체적으로 뭐 5G 기반의 IoT, 스마트 시티, 뭐 스마트카, 전기차 뭐 이런 업종들이 앞으로는 커질 걸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죠. 그런데 너무 비관적인 논지로 이 책을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부정적이면 투자해서 돈을 잃거나 못 벌 가능성이 커집니다. 야구로 치면 현재 최소 1회는 아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홈런을 노리기 위해서 막 큰 스윙을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신중하게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도 많이 오른 주식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뭐 미국의 아마존이나 우리나라 삼성전자처럼 수축 사회 전망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견지도 있다는 정도의 내용을 참고해서 만약에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돈이 몰리는 길목에서 돈 버는 투자를 합시다라는 의미에서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